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두 번째 토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이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가 결국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편집해 캠페인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클린턴 후보 곁 지키기 보도는 진보 언론에서조차 비난합니다. CNN 앵커는 언론은 첼시 클린턴에게 트럼프 자녀들과는 달리 부드러운 질문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지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지 애틀란틱이 1857년 창간 이후 세 번째로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명의 여성 연방상원의원이 연방상원 선거에서 로레타 산체스 하원 의원을 제치고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11월 선거 결과 미국 4개 주에서 추가로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의 약 4분의 1은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살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거의 40년 만에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은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허리케인 대피령이 내려진 플로리다 주민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전 국가안보국 계약자가 비밀리에 체포됐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영국 국영은행은 올해 말부터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을 텔러 대신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조금 시각을 바꿔서 소프트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지고 플레이를 해볼까요?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견이 있다. 무의식적인 편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목적인 편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뉴욕타임스이기 때문에 이 맹목적인 편견이라는 것을 정치로 가져갔는데 그제 있었던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공화당의 그 부통령 후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겼다고 했고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시각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 펜스 지금 인디아나 주지사가 뭐 언론의 그 맹목적인 편견 같은 것이요.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굉장히 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다 하면서 경관에 대한 그 사회의 편견도 심각하다. 흑인 경관도 흑인 용의자라든가 일반 시민에게 총을 잘못 쏴서 숨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경우 이제 백인만을 생각한다 등등 많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적인 조사에서 토론 이후에 이제 10%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언론 자체가 너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외동딸인 첼시 클린턴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소프트볼만 던지면서 외동딸이라고 지금 표현 자체를 이제 어린이 장갑까지 끼우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30이 넘어서 아이 둘 낳은 엄마인데 우리는 이제 첼시 클린턴이 아빠가 대통령이었을 때 백악관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완전 곱슬머리에 치아 교정하고 그런 표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키드 그로브를 씌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너무한다. 이게 편파적이다. 무의식 중이던 의식 중이던 맹목적인 편견에 따른 첼시 클린턴 보호. 첼시 클린턴을 왜 보호하겠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CNN에서 제가 좋아하는 앵커입니다. 잭 태퍼라는 앵커. 왜냐하면 이 앵커는 다른 앵커들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인데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할 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비난을 하고 물론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제
도널드 트럼프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해대면서 왜 그 첼시 클린턴에게는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트윗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방카 트럼프요, 그 첫 딸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 큰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그 텍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고,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에릭 트럼프를 앉혀놓고 CNN 방송에서 세 명이, 한 사람은 이제 그 데나 배시, 그 이제 그 의회 출입 기자, 또 한 사람은 앵커 울프 블리처 앵커와 또 존 킹, 맵가이로 선거할 때가 되면은 그 제일 먼저 그 터치 스크린 지도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는요. 지금 텔레비전에 CNN에 나오고 있네요. 이 존 킹, 이 세 사람이 앉아서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에릭 트럼프가 그 원하는 질문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론사에서 일하는 그 베테랑 앵커와 뭐 의회 출입 기자 3명과 3대1이잖아요. 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왜 아버지가 세금 보고한 거 공개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데나 배시가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 서너 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그 울프 블리처 앵커가 존 킹이 그러는데 하면서 존 킹이 입을 뗀 게 아닌데 존 킹이 그 궁금해하는 것을 옆에 존 킹은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대로 또 물어봐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은 첼시 클린턴에 대해서도 이방카 트럼프가 왜 당신의 아버지 트럼프는 그렇게 남녀 차별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아버지의 여자 문제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뭐 여자 문제는 그렇다 하고 그 딸과 아버지 사이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세금 내지 않은 그런 그 부분 텍스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을 계속 받는다면은 첼시 클린턴에게도 그거 당신도 속해 있는 클린턴 재단의 뭐 세금 보고가 이렇게 나오던데 왜 그걸 그렇게 뭐 이제 그 뭐죠? 이 자선하는 데는 5.7%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 옛날 그 말하자면 그 부하였었던 사람들 다 하이어해서 봉급 주는데 훨씬 많이 쓰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게 CNN 방송의 앵커 그 제그 태퍼의 얘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그 의회 신문 더 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스티브 하비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기 일주일 전에 클린턴 후보 캠페인 진영에서, 물론 인터뷰하는 사람이 라디오나 그 텔레비전 퍼스널리티가 저쪽에서 상대가 원하면은 질문을 그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뭐 워낙 자신 있는 사람 같으면 나 질문 필요 없다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스티브 하비가 준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스티브 하브에게 그 토크쇼 진행자에게 모든 질문을 일주일 전에 보내놓고는 그대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힐러리 클린턴의 12살 때 사진이 나오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깜짝 놀라면서, 다 쇼인 거죠. 쇼요. 연예 프로그램도 요즘 다 쇼잖아요. 다 줘놓고 뭘 깜짝 놀라는 척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뒤에 스티브 하비가 이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다는 이런 내용도 더 힐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더 힐도 오늘은 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뭐 나쁜 보도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 나왔었던 2000년도 이제 그 플레이보이 그런 그 포르노 영화에 잠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몇 초 정도 출연한 것 이외에 두 가지가 지금 더 나온 겁니다. 1994년과 2001년도에 이제 그 관련된 그런 것인데, CNN이 하나는 보도를 했고, 이제
플레이보이 그 잡지 그 모델들과 플레이보이에서 어떠한 그 자신들의 뭐 창간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플레이보이 그 플레이메이트를 선정을 하는데 트럼프에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는 그 여성이 옷을 다 입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로 사진도 찍어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1년도였는데 이 2001년도에는 그 패션쇼에서 패션쇼 뒤에 대기실이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두 명의 누드 모델입니다. 누드 모델을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가서 만나고 하는 건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멜라니아 크나스, 그 당시에 라스트 네임이요. 그 여성이 이제 누드였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그 도널드 트럼프의 세 번째 와이프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동안 했었던 27개의 큰 그 부동산 프로젝트 가운데서 몇 개나 성공했는가를 보자 하면서 12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8가지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었으며 겨우 27개 가운데서 7개의 프로젝트만 제대로 그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 뉴욕타임스는 의도가 있는 그 보도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오늘 이제 9시 35분경에 경제 뉴스도 그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대선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죠. 트럼프가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맨으로 그 성공했었다는 그런 것인데 결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그 사람이 95년도에 손실 본 것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8년 동안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27개 가운데서 7개만 제대로 됐다는 것은 비즈니스맨으로 과연 성공했는가 하는 물음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은 조금 뭐 순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언론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상당히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언론이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분명히 트럼프 자체가 문제를 그 안고 있는 것도 상당 그 부분의 어떤 답변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인용을 해드리는 제가 제일 미국 잡지 중에서 좋아하는 잡지예요. 애틀란틱. 영국 잡지 가운데선 본인들은 신문이라고 하지만 토요일이면 집에 배달되는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애틀란틱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애틀란틱이 1857년도에 창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창간한 그 제임스 러셀 로웰이 특별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고 뭔가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한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죠. 해서 어떠한 그 윤리적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그런 것을 해방시키고 하는 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었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을 공식 지지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4년 뒤에 1964년도에는 린든 B 존슨을 당시에 이제 그 베리 골드워러였기 때문에 아주 그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공식 지지를 했고 1964년 이후에 지금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미국 대통령 역사가 227년인데 그 역사상 가장 뭐 허세투성이고 최고로 자격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에서 했었을 때 썼던 뭐 사설과 그 이후에 많은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하는 미국 주요 신문의 사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여러 그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충분한 자질 이런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로 오늘 뭐 유엔의 그 차기 총장 발표가 됐는데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법 등으로 지금 그 트럼프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을 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처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뭐 자격도 없고 그 자기 과신이 너무 심각하고 뭐 뭔가 그 보여준 것도 없고 정치를 했었다는 이런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선거 내내 너무나 그 거짓말도 많이 했고 말 바꾸기도 많이 했고 한 20가지 이슈 가운데서 100번이 훨씬 넘는 숫자 본인이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마치 이제 마이크 펜스가 인디애나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를 누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거짓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팀 케인이 뭐 부통령 후보 토론에는 기본적인 절차가 누가 부통령 후보 자질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대통령 후보를 더 이렇게 빛내주고 그를 방어하고 하느냐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완전히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이 훨씬 멋지게 보였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의 박록주필의 오늘과 내일 컬럼에도 대통령답게 보인 부통령 후보 이런 컬럼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마치 2020년이나 2024년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줬고 하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방어했다고 하면은 팀 케인 후보가 계속 트럼프 후보의 저격수로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 당신과 심지어는 이런 의견이 다르잖아. 얘기할 때마다 마이크 펜스 후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트럼프 후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또 어떤 때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도 싫지만 마이크 펜스의 겉으로 보이는 점잖고 침착하고 또 뭐 음성도 좋고 워낙에 뭐 텔레비전 또 TV 다 진행자였었으니까요. 그런 것 자체에는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에는 점수를 주지만 컨텐츠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 크리스 쿠모라는 CNN 방송의 뉴스 앵커도 오늘 아침에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더군요. 당신이 테드 크루즈를 전에 지지할 때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마구 비난을 하던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트럼프 후보가 말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팀 케인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오늘 아침에 많이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네, 분위기만 들어보십시오. 계속 크리스 쿠모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역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팀 케인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토론에서 물어봤었을 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 것처럼 그렇게 피해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하루 만에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팀 케인 후보가 이 마이크 펜스를 공격했었을 때 그 공격이 토론회 자체에서는 90분 동안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90초짜리 캠페인 광고를 만들어서 마이크 펜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음성이 이제 마이크 펜스 이러지 않았는가 당신과 이제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하면은 마이크 펜스가 아니라고 wrong 언제 그랬어 그렇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뒤에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했었던 얘기들을 여러 가지 이슈에서 덧붙이고 있는 광고입니다. 한번 분위기만 들어보시죠. 자, 이제 토론장입니다. Let's start with not praising Vladimir Putin as a great leader. 푸틴에 대해서 great leader라고 두 사람 얘기했지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great leader라고 공화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In his country than Barack Obama has been in this country. 네, 이제 오바마보다도 더 훌륭한 리더라고 했었죠, 펜스가. I'm not going to go into Ukraine. You can mark it down, you can put it down. You can...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하니까 언제 그랬냐 했는데 트럼프 얘기 좀 전에 들어보셨죠? Business to business and kick out. 이 부분은 이제 추방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지 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and I would never support legislation that punished women. 근데 이제 결국 했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낙태를 할 때 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벌한다고 얘기한 그런 그 내용 등등이요. Absolutely. Donald Trump said keep them out if they're Muslim. Mike Pence put a program in place. 이 모슬림을 다 뭐 쫓는다던가 받지 않는다던가 했을 때도 마이크 펜스가 그런 얘기 언제 했느냐 했는데 For 했거든요. somebody that he cannot defend.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마이크 펜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장면을 내놓고 있는데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이 그날 90분 동안의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물론 이제 3,700만 명 정도를 봤으면 지난번 대선 후보 때보다는 반 정도 조금 못 봤고 그러나 또 다른 때에 비해서는 많이 보통 그 부통령 후보의 토론 본 것에 비해서는 많았던 편이고 그리고 그 오늘 그 박록주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훨씬 활기차고 나름 그 불꽃도 튀었던 흥미로운 공방이었다 이런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0분 동안 그것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테지만 90초짜리 이 그 선거 캠페인을 보고 아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해서 사실은 당장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길게 봐야지 된다는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느끼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방송 저녁 8시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는 저녁 8시를 또 아침처럼 요즘은 뭐 출근 시간이 하도 그 여러 번이기 때문에요. 일하시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때를 아침처럼 생각하시고 제가 좀 전에 했었던 얘기 들어주십시오 하면 무리죠. 저도 압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 인종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2명의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잖아요. 바브라 박서 그리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이 두 사람이 다 바브라 박서가 물러나는 자리에 한 사람을 공식 지지 똑같은 사람을 공식 지지했고 플로리다주의 지금 허리케인 강도 4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피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내용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Get out. 딱 그 두 마디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아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국의 뭐 해운대라든가 아니면 울산 이 태풍 차바를 더 걱정하세요.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더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지 플로리다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 IT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오후가 되면은 플로리다에 그 허리케인 그 매튜가 다 올라와서 원래는 뭐 한 카테고리 3 정도 된다고 하더니 더 강해져서 4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내일이 되면은 조지아로 갔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올라가는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쭉 거쳐서 해안으로 캐나다까지 북상하는 게 지금 그 루트로 돼 있거든요. 아이티하고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적어도 26명이 숨진 뭐 바람이 시속 한 130마일 되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최고속으로 높일 수 있는 것에 뭐 거의 2배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 그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웨이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플로리다주의 그 허리케인 역사상 가장 그 많은 그 대피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대피령이에요. 한 200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 심각한 폭풍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같은 것이요. 복구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게 끝이니까 제발 대피하라는 명령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get out 하는 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보험 같은 것인데요. 뭐 200만 명이 대피령을 받았다면은 대피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행정을 보면은 가장 그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돌아와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불편하게 대피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주민들도 분명히 있죠. 항상 그 자연재해 그 예보, 경고 때마다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보험 일하시는 분들 좋으시겠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정말 그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get out 하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별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전 그 국가안보국에 계약해서 일하는 사람이 지난 8월 달이었답니다. 아주 그 비밀리에 체포가 돼서 지금 FBI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도 테러 이후에는 더 많은 그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요. 정보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만 중국만 그 미국의 정보를 알려고 하고 해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뭐 어느 정도는 뭐 합법적인 또 안에서 뭐 또 어느 정도는 국가 간의 모든 다른 국가가 하는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국가안보국이 다른 나라의 그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 코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코드를 훔쳐서 이제 그 공개를 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51살이고 해럴드 M. 마틴 3세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체포가 됐습니다. 해군 그 베테랑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역시 그 컨설팅 회사에 소속돼서 계약자로 일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가 지금 뭐 결국 모스크바에 가서 미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1년 그 망명 받아들여줬다가 지금 뭐 한 3년 연장해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드워드 스노우든을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다.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국가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두 번째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연방정부와 계약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체포가 된 정보 위신이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을 그 줄리안 아산지와 저도 한번 혼돈한 적이 있었는데 줄리안 아산지는 2006년도에 그 위키릭스를 창업한 사람이고 호주 태생입니다. 호주의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죠. 미국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바브라 박서와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을 공식 지지를 결국은 했습니다. 원래 이 바브라 박서가 자신의 자리에 은퇴하면서 이제 12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했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다른 주와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당에 상관없이 이제 표를 많이 받은 두 사람이 11월 본선거에서 겨루게 됐잖아요. 해서 그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와 역시 민주당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그 로레타 산체스죠. 엄마 아빠가 다 멕시칸인 미국에서
아무튼 엄마 아빠가 멕시칸인.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번째 여자 검찰총장이었고 또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주요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뭐 한 19살 땐가 왔어요, 미국에. 아빠는 그 자마이카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이기도 하고 에이시안이기도 하고 두 사람 다 민주당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바브라 박서가 자신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두 사람이지만 뭔가 그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왔었죠. 한 후보가 더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요즘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돈 모이는 거 어느 후보에게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이제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가 높지 않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물론 그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돈이 안 모여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 부자들이 많이 주니까 돈이 많이 모여도 지금은 이제 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돈도 많이 모이고 여론조사에 보면 인기가 훨씬 있고 하니까 결국은 중립 지키던 것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굉장히 그 화합적이고 낙관적인 검찰총장으로 그런 일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대변하는 연방 상원의원은 진보여야지만 된다. 어떤 면에서 진보를 얘기하냐면은 인권, 여권, 민권, 투표권, 이민자의 권리, 공정무역, 깨끗한 환경, 모든 가족의 목소리, 인종에 다 상관없이 이민자의 목소리 이런 것에 카멜라 해리스가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레타 산체스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지금 하원 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정말 뭐 오바마와도 연관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마 현재로서는 그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이제 미국 연방 그 상원, 연방을 대표하는 상원 의원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좀 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멕시칸을 부모로 둔 그런 그 연방 상원 의원 여성 둘 다 여성이고요. 탄생하느냐 아니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산을 다 갖고 있는 여자가 탄생이 되느냐 여자 자리를요. 그 백인 여자 자리였었던 그곳을 거기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동시에 갖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참에 이제 앞으로는 그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의 그 딸과 힐러리 클린턴의 남동생이 결혼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는 지금 외동딸 첼시가 아이 둘을 낳아서 그 두 아이의 그 할머니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돈 관계였었고 뭐 가문의 할머니는 이미 돼 있었었죠. 본인이 직접 낳은 자녀의 할머니는 아니지만 잠시 뒤에는 미국의 지금 고용 사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또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꾸 로봇에게 자리를 뺏기고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973년 이후에 가장 낮아진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월 25일부터 10월 1일 사이였답니다. 24만 9천 명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 신청을 했는데 한 주일 전보다 한 5천 명 정도 줄어들었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한 25만 7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24만 9천 명이니까 굉장히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지난 40년 사이에 가장 또 적은 73년 정확하게 73년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도 조금 비슷했는데 4월 달에 24만 8천 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라디오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노동시장이 83주일 연속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오늘 목요일 맞죠? 왜 이렇게 화살보다도 더 빨라요. 아주 금류보다도 더 빨리 흘러갑니다. 일주일이.
네. 그래서 내일은 그 한 달 동안의 어떠한 그 일자리,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좀 슬로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어느 정도 일은 그 풀타임으로 만족스러운 돈을 받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늘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굉장히 그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율도 이제 선거 전에는 올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었던 뭐 돼지 같다느니 뭐 이런 그 등등 얘기요. 뭐 그런 얘기는 실제로 내가 여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그러느냐면서 다 재미있자고 한 얘기라고, 엔터테이닝이었었다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5주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그다지 그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 동안 관계가 굉장히 나빴었던 빌 클린턴 가문과 힐러리 클린턴과 알고 부통령이 이제 선거에 다가서면서 그 시점쯤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는 선거 유세 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캠페인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경험이고 노하우고 하는 것인데, 알고 전 부통령이 자신이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 때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어 했어도 멀리 했잖아요. 절대로 캠페인 할 수 없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가? 서로 입속이 맞는 겁니다. 알고 그 전 부통령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사업하는 거야, 기후변화가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장사하고 있잖아.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자기는 왜 맨날 제트기 타고 다녀? 날마다는 아니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게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가 됐는데, 기후변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합니까? 젊은 사람이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기후변화 이슈로 힐러리 클린턴 가까이에서 끌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뭔가를 이제 협정을 맺어서 거의 그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알고 전 부통령을 등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얘기 전해드릴게요. 영국의 그 국영은행이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올해 말부터 말하자면 아이폰의 시리처럼 그렇게 텔러를 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이런 로봇가 아니라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은행 카드라든가 핀 넘버 바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그 마무리 작업을 다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있어서 커스터머의 무드를 이해하는 그 로봇 텔러랍니다.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이름이 뭐든가요? 루브네요. 루브라고 해서 이것을 그 시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IBM에서 개발을 한 건데, 휴대폰에도 그렇고 온라인에도 그렇고 채팅도 직접 해줘가면서 뭔가 그 문제를 말하자면 그 버추얼 그 어시스턴트처럼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하는 이 얘기라는 건데, 목적은 당연하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루브라는 것이 실패를 했으면, 도와주는 것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등장을 한답니다.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으로 미국에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영국의 은행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은행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해서 하나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커스터머의 기분, 그 무드를 다 이해해서 이 커스터머가 뭔가 지금 나하고 일하는데 좌절했나? 뭔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만족스러운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본다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그 은행에서도 결국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인간이 아닌 그 컴퓨터의 사용, 적용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겠죠.
미국에서 그 마리화나를 그 합법화하는 것,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에서 제일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던 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앞서서 여러 개 주가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월 달에 이제 뭐 한인들도 많이 출마하고 또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그 선거들이 치러지는데, 투표가 치러지는데, 주민 발의안의 경우는 마리화나의 레저용 합법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군데 주에서는 11월 달에 레저용이 합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어떠한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를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11월에 선거가 끝나면요, 미국 사람들 한 4분의 1 정도는 마리화나 레저용이 합법화된 주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주.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뭐 60% 이상이 주민 발의안 64조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캘리포니아주는 올해가 2016년인데 72년도에 96년도였네요. 96년도 아니었는데요. 마리화나 그 의료용은 그 전에 어쨌든 합법화가 됐고, 96년도에 레저용을 하려고 하다 실패했었고, 2010년도에도 거부했었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72년도에 합법화가 됐나요? 굉장히 빠르네요. 어쨌든 2010년도에 거부했었던 게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올해는 통과될 것 같고, 캘리포니아 다음에는 메인주,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확실해 보이고 레저용 통과되는 것이요. 네바다가 지금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47% 지지에 46%니까 5주일 동안 지금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대부분 나이 든 사람과 공화당이 좀 반대를 하고, 젊은 층, 민주당, 무당파, 소수인종, 특히 히스패닉이 이제 이런 것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마리화나 반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바다 주에서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가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다가 플러스 5개 주를 합치면은 전체 인구로 볼 때 4분의 1 정도가 이제 마리화나 레저용 합법화된 주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위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왜 전문가들이 인간의 최대 수명은 115세다라는 발표에 대해서 찬반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 연구조사 보니까 결론은 마찬가지네요. 담배 피우지 말고 건강한 음식 먹어라. 이런 얘기였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